안녕하세요. 캔마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마지막 영상에서 산부인과 쪽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단계에 있어요. 2주가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같이 작은 근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혹이 1년 만에 4cm가 자라고, 또 원래 기존에 있던 혹 말고도 다른 혹들이 다발성으로 많이 생긴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폐경이 옴에도 불구하고 혹이 점점 더 커지거나 사이즈가 또 혹이 자꾸 다발성으로 생기게 되면 이런 케이스는 나중에 안 좋은 예후가 올 수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신 당장 하지 말고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봐서 그때도 이렇게 혹 사이즈가 점점 변화가 있다면 그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2021년 작년이죠. 11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재검을 받으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혹이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그만 혹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결론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12월 27일 날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보통 병원들이 대부분 다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입원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가야만 입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성 결과지 가지고 입원을 하러 갔고요. 병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좀 리스트를 작성해서 짐을 쌌는데, 안녕하세요. 내일 입원하러 갈 건데 저녁에 내일 챙겨갈 준비물 싸려고 꺼내놨거든요. 이렇게 짐을 챙겼고요. 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정도 짐을 싸서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입원할 당일날은 아침 일찍 입원하는 게 아니고 저녁 6시 전까지만 입원 수속을 마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늦게 저녁 5시 반에 입원을 했고요. 이제 입원하게 되면은 특별히 할 건 없고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 배정을 해주면 관장만 해요, 그날 저녁에는. 근데 관장은 3번 하더라고요. 근데 좌약으로 이제 액체를 넣어서 하는 관장은 첫 번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위에 이제 잔여물이나 가스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는 마시는 약으로 이제 관장을 하고, 또 1시간 뒤에 또 좌약으로 액체를 넣어서 이제 장에 있는 잔여물들을 빼는 관장을 해서 총 3번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아주 말끔히 뱃속이 비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안녕. 이제 드디어 수술 날이에요. 머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따주셨어요. 수술 들어갈 땐 양갈래로 머리를 따야 한대요. 저 이제 수술 들어가니까 잘 받고 올게요. 수술을 대기를 하고 있다가 대기실에 다른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여자 대기실에 이렇게 서로 앉아 있어요. 이제 조용히 하고 있으면 수술방에서 문을 딱 열고 누구 환자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 혼자 네 하고 이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수술방은 드라마 그 세트장과 똑같아요. 이렇게 막 천정에 등 달려 있고 막 침대 있고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올라가서 누우세요 이래요. 제가 직접 올라가서 멀쩡한 정신에 수술 침대에 누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마취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약 넣을게요. 그러면 약 넣는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 저 이제 자나요? 그랬더니 하나 둘 했는데 바로 누가 막 저를 깨워요. 이렇게 떴더니 벌써 수술이 다 되고 회복실에서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저는 깨어납니다. 기억이 일절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 후기 보니까 회복실에서 막 깨어나면 춥고 막 떨리고 막 오한이 오고 막 아프고 그렇다던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아픈 감각도 없었어요. 이제 깨어나니까 계속 깨니까 졸리기만 했고 별다른 생각은 특별히 없던 것 같아요. 일로 와. 회복실에서 깨어나면 그때는 이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침대를 이렇게 밀고 병실로 올라갈게요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수술 당일 날이니까 남편이 올라오면
보호자 이제 올라오면 병실에 1시간밖에 못 있어요. 보호자가 할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수술한 환자가 자지 못하게 계속 이제 수술하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이제 무리가 안 가도록 폐를 넓히는 호흡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호흡법이 뭐냐면 코로 가슴을 부풀려서 마시고 이렇게 입으로 내쉬는 호흡. 이거를 자지 말고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호흡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졸린데 남편이 계속 깨워요. 호흡해라, 숨 쉬어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천식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식으로 인해서 이제 기관지가 안 좋고 폐도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호흡하는 걸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간호사 선생님도 중간중간 와서 호흡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음날 이제 수술 이틀째 날 아침에 간병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술날 입었던 옷이 이제 뭐 또 이물질도 묻어있고 뭐 또 묻어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혀주고 이제 침대 위에 깔아뒀던 패드도 좀 갈아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점심까지는 조금 침대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몸도 뒤척였다 해보라 그러고, 그게 가능하면 이제 침대에서 내려가서 좀 서서 침대 주변 왔다 갔다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수술하고 수술 부위 통증보다는 제가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주사 약들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틀째 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첫 번째로 주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어지럼증, 구토가 올 수 있고, 대신에 진통제 맞으면 진통제 부작용이 오는 분들은 혈관통이 좀 심하게 올 수 있다. 정말 팔을 에어요. 팔 다 잘려 나가는 통증? 그 정도로 혈관통이 올 수 있고, 또 관장을 했는데 관장이 잘 되지 않으면 저처럼 나중에 관장액이 이제 장에 남아있다가 이렇게 수술 후에 회복할 때 실수로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모르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TMI지만 영상에 이제 담아서 알려드리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틀째는 점심부터 미음이 나와요. 그리고 저녁엔 죽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관장 그 실수 때문에 먹으면 또 혹시 배변 실수가 있을까봐 수술 이틀째 날도 저는 자체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수술 둘째 날도 좀 편하지 않게, 이렇게 수술 때문에 아픈 거보다는 다른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조금 불편한 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더니 막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도 잠을 거의 못 자고 설쳤던 것 같아요.